114회 문제 5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해서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8월 16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된 100만원은 임차료 판매비와 관리비 임차료가 아니라 경위 상사에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기록을 해놨을 건데 이건 임차료가 아니라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매달 며칠자로 가시면 되죠, 여러분? 8월 16일이죠. 8월 16일로 들어가시고요. 자, 임차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자, 임차료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보증금을 준 거니까 그렇죠.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죠. 그죠? 참고로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용자산에 들어갑니다. 자, 거래처 코드는 거기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위상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위상사라고 걸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적요 같은 거는 수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코드만 제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적요도 뭐, 지웠다 그래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정 과목하고 거래처 코드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이네요. 자, 문제 2번에서는 사업용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30만원. 자, 우리 재산세는 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지만 재산세는 취득한 이후에 보유 기간에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차변에 토지라고 분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건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9월 30일자 날짜로 들어가서 9월 30일자에 들어가 봤더니 지금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수정하는 문제가 이제 두 문제가 나왔고 문제 6번은 이제 결산 정리 분기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보시면 포스 상사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단기 발생 이자는 36만 원이다. 필요한 회계 처리하시오. 자, 여러분 이 기간 경과분 단기 발생 이자가 36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월 31일 날 결산을 할 때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림 보면 올해가 단기인데 단기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우리가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차기 연도예요. 자, 그러면 단기 12월 31일 날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기간이 쭉 경과돼서 이 지금 단기의 기간 경과원에서 발생한 이자가 36만 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자는 내년도에 이때 지급을 하기로 했지만 올해 단기 기간이 경과돼서 이미 이자가 발생이 됐으니 이거는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이런 걸 비용의 예상이다 이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비용의 예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변에 이자 비용, 비용이 발생하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날짜는 12월 31일자로 들어가서 차변에 이자 비용, 그렇죠?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자, 조회해 주시면 되겠죠? 자, 금액은 36만 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간이 경과돼서 발생된 비용이 있다면 그땐 비용 처리를 하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해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여기 거래처 코드가 포스 상사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원칙적으로는 포스 상사라고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걸지 않아도 채점에서 감점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미지급 비용도 이것도 채무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걸어주는 게 원칙이니까 이렇게 혹시라도 거래처 코드가 명시가 되어 있으면 걸어주시면 되고요. 거래처 코드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걸어줄 수가 없죠. 걸고 싶어도 거래처 코드를 모르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가지급금 잔액 50만 원은 디자인 가구의 외상 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지급금에 대한 이 문제도 생각을 해보면 자, 연도 중에 돈이 나갔는데 내용이 불분명할 때 우선은 임시적으로 가지급금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잡는 거죠. 가지급금은 자산 성격의 계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12월 31일 날 보니까 이 가지급금 이 50만 원의 이 잔액이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는 거였대요. 그러면 차변했던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없애고 부채인 외상 매입금이 줄어야 되는 거죠.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12월 31일 날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정리분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12월 31일 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그렇죠. 차변했던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가지급금. 자, 금액이 이때 여러분 엔터를 치면 이게 복사가 돼요, 위에 내용이. 그래서 이걸 스페이스바 누르면 지워지고 아니면 여기서 엔터 치지 않고 우측 화살표 키 누르면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포스 상사랑 전혀 관련 없는 거래니까 여기 들어가지 않는 게 맞겠죠?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5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차변에는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외상 매입금 부채를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 부채를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거래처 코드가 디자인 가구다라고 나와 있으시죠? 디자인 가구를 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부의 단기 소모품 내역이 다음과 같다. 결산일에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소모품 구입했을 때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니까 소모품이 작년에 남아있는 소모품이 50만 원이 올해로 넘어왔어요. 그 이제 기초 잔액으로 소모품 자산이 50만 원이 있었어요. 기존에. 자, 그런데 소모품을 올해 구입을 하면서 20만 원을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70만 원의 소모품의 잔액이 있는데 연말에 보니까 소모품이 30만 원밖에 안 남았더래요. 그러면 70만 원에서 30만 원이 남았다는 건 얼마를 오랫동안 쓴 거예요? 올해 한 해 동안 사용한 소모품은 40만 원이겠죠. 50이 있었고 20만 원어치 소모품 자산으로 기록을 했는데 연말에 보니까 30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40만 원은 소모품을 쓴 거잖아요. 그럼 그것만큼 차변의 소모품 B, 대변의 소모품 자산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같이 입력해 보면 차변의 소모품 B, 자, 금액은요. 4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소모품이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뭐가 나와 있는지 봤더니, 자,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과 같은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2%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자,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이걸 내가 직접 계산을 해서 전표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기본 강의, 이론 강의 할 때
기본 강의 우리 수업 때 제가 전달을 해드렸죠.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기능에서 이 문제를 또 풀 수도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다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두 가지 방법을 다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직접 내가 입력을 한다 그러면 우선은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잔액의 2%를 설정해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충당금이 있으면 그걸 빼서 보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해보면 자, 외상매출금 금액이 지금 여기 1억 5,407만 원이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 여기에 곱하기 2% 해보시면 얼마 나오세요? 한번 여러분 그 연습장에다가 한번 이렇게 계산 근거를 적어 보세요. 1억 5,407만 원 곱하기 계산기 누르고 있죠, 여러분? 2% 하면 얼마 나오세요, 여러분? 308만 1,400원이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대손 충당금 바로 밑에 충당금의 잔액을 봐야 되는 거예요. 충당금의 잔액은 남아있지 않죠. 충당금 90만 원 있었는데 90만 원이 차변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충당금의 잔액은 현재 없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308만 1,400원 그 금액을 그대로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으로 분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받으러 오면 어때요, 여러분? 자, 받으러 오미 지금 얼마 있죠, 잔액이? 여기 보시면 받으러 오미 1억이 있습니다. 그럼 1억에 곱하기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2% 하게 되면 200만 원이 나오시죠. 그런데 이 받으러 온 바로 밑에 받으러 온과 관련된 충당금, 받으러 온과 관련된 충당금이 65만 원이 잔액이 있어요. 그러면 200에서 65만 원을 빼게 되면 135만 원을 보충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35만 원을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으로 분계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대손충당금 설정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시산표를 조회해서 직접 계산을 여러분이 해서 직접 분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차변에 자, 대변부터 해볼게요. 대변에 대손충당금 조회를 해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대손충당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는 여기 109번 코드를 써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그 금액이 아까 메모하신 게 얼마예요? 308만 1,400원이다. 괜찮으시죠? 그죠? 308만 1,400원 아까 계산기 눌러보셨죠? 자, 또 대변에 받으러 엄에 대한 대손충당금. 자, 대손충당금은 대손충당금인데 받으러 엄에 대한 거는 받으러 엄과 관련된 걸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 금액이 아까 얼마였었죠? 135만 원이었었다. 괜찮으시죠? 그죠? 자, 이렇게. 그럼 차변에 이 대손에 대한 비용을 우린 뭐라고 하면 돼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한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렇게 분계를 해서 이제 문제를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분계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푸시거나 아니면 자, 입력했던 걸 제가 지우겠습니다. 요거 지금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만 지울게요. 자, 이걸 지우고 삭제하고 자, 지웠어요. 4번 문제는 지금 제가 지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입력을 안 하고 자, 우리 프로그램에 보면 자, 혹시 이 기능 여러분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그 전산회계 이그 기본 강의에 제가 결산자료 입력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올려놨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요. 자, 결산자료 입력 기능을 들어가서 자, 1월부터 12월로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나와요. 우리는 제조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 매출 원가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것만 전산회계 2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손익계산서 구조가 나와요.
이렇게요.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결산자료 입력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분계를 생성할 수 있는 게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시험 목적으로.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게 되면 상품 매출원가, 결차, 결대로 해서 자동으로 분계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기말 상품 금액이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기초 상품과 단기 상품 매입한 거 더한 거 이게 다 매출원가로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보면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회계 처리나 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한 회계 처리나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우리 5가지 제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기말, 그리고 감가, 그리고 대손, 기말, 감가, 대손, 퇴직, 법인세 또는 개인이면 소득세. 이렇게 이 5가지는 자동으로 분계 생성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 4문제 중에 1, 2, 3번은 다 직접 입력을 해놨고요. 마지막 4번 대손에 대한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해야 되는 대상의 문제 금액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대손에 대한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은 여기 대손 상각이라는 기능을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까지의 이 각각의 채권의 잔액과 이 관련된 이 채권들에 관련된 충당금의 설정 전 잔액을 얘가 불러와집니다. 불러와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대손 추정률이 2%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1%로 설정이 돼 있으세요. 근데 이거를 2라고 누르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2%가 적용이 돼서 금액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 그럼 연습장 메모한 거 보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이 아까 얼마였죠? 308만 1,400원이었죠. 바드롬에 대한 충당금 잔액이 얼마였죠? 135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여금이나 선급금과 같은 이런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은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린 외상매출금과 바드롬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밑에 자동 계산된 이 금액을 지워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키보드에 이렇게 지금 요 대여금에 대한 거 지우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한 번에 지워져요. 아니면은 그 백스페이스로 이렇게 여러분 지워주셔도 되고요. 어떻게든 요걸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면 내용이 한 번에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금액과 이 금액 308만 1,400원과 135만 원 요 금액을 결산에 반영하겠다라고 눌러주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여기 대손상각 안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 바드롬에 대한 게 금액이 이렇게 반영이 돼요. 근데 아직 분계가 생성된 건 아닙니다. 금액만 반영했고 여기 상단에 전표 추가를 아직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분계가 생성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전표 추가를 눌렀을 때 이 상품 매출원가 기말에 상품이 남아있지 않은 걸로 입력이 됐고 그러면 기초 상품에다가 매입한 거 더하고 기말 재고가 0원이기 때문에 이 300과 1억 9,192만 원을 더한 이 금액 1억 9,492만 원이 매출원가로 분계가 자동으로 결차결대로 이것도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질문이 이거는 지금 문제 없는데 이게 분계가 생성이 됐는데 이건 채점은 대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을 한다면 이거는 그냥 들어가게끔 내비두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대손상각에 대한 이 분계가 추가되면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을 이용했을 때는 그러면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겠습니까? 예라고 눌러주시면은 여기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닫고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 그러니까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보시면 12월 31일자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자, 아까 말씀드렸죠. 상품 매출원가에 대한 분계도 자동으로 생성이 됐지만 이건 채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직접 입력했던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바드럼에 대한 거. 이 분계를 결차 결대로 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반영을 해도 상관이 없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여러분한테 자, 결산자료 입력 기능은 또 많이 어려워하세요. 처음 공부하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면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기능을 이용하셔도 되고 시험에서는 이 기능을 쓰지 않고 직접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냥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수업을 들어봤더니 이 기능이 연습해봤지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면 그냥 시산표로 가서 금액을 계산해서 아까처럼 차변, 대변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기능을 써봤더니 이게 너무 편하다. 그럼 이 기능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해답에도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서 끝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장부 조회하는 게 나옵니다. 자, 4월 말 현재 지급어음의 잔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조회를 해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월 말 현재 지급어음의 잔액이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재무 상태표에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자, 결산 및 재무제표 메뉴 안에 재무상태표. 왜냐하면 특정 거래처의 잔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지급어음의 잔액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4월 달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보면 이쪽에 요 비유동부채 유동부채 쪽에 그쵸? 지급어음의 잔액이 1억 3천이라고 조회가 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걸 학계장 시산표에서 조회해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4월 달로 조회를 하면 이것도 이 시점까지 모든 거래 내역을 다 집계해 준 게 학계잔액 시산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유동부채 쪽에 지급어음에 1억 3천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학계잔액 시산표든 재무상태표든 간에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장부관리 쪽에 계정별 원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음. 자, 이렇게 4월 30일 지급어음에 대한 거 맞죠? 지급어음에 대한 거를 조회하게 되면 여기 잔액이 나오잖아요. 잔액이 얼마 있어요? 1억 3천만 원 이렇게. 선생님 저는 총계정 원장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기 총계정 원장 들어가서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지급보험에 대한 걸 조회해 보면 얼마예요? 1억 3천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네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어느 게 가장 편하세요? 이 재무상태표로 보는 게 가장 해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무상태표로 이렇게 보시는 게 쉽죠.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오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에 가서 1억 3천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 문제도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의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모두 얼마인가? 5월 한 달 동안의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 자, 예를 들어서 계정별 원장에서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날짜는 5월이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렇죠? 외상 매출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게 차변 대변 외상 매출금의 T 계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잔액이 또 나와 있고요. 그럼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게 되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줄어드는 분기 패턴이니까 이 대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대변을. 그렇죠? 자, 대변을 보니까 자, 지금 전년도에 전기 2월 된 것도 있어요. 그 전월 2월이죠. 4월 달에 2월 된 거. 자, 이건 2월 된 거니까 이건 포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계만 보니까 자, 6천만 원이 3천, 300, 600, 100, 1천만 원, 1천만 원 하면 6천만 원이 대변으로 외상매출이 줄었다는 건 회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답은 6천만 원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또 총계정 원장에서 봐도 이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5월 한 달이니까 5월부터 5월까지.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를 조회를 해보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 요 5월 한 달 동안에 차변 대변 붕괴된 이 T자 내용에 다 집계돼서 나옵니다. 그럼 대변에 6천만 원이다라는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또 세부 내용이 또 아까 계정별 원장에서 봤던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찾든 이렇게 계정별 원장에서 찾든 결과는 똑같아요. 그죠?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우리가 붕괴한 거를 월별로 집계하는 월계표, 일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일계표, 월계표. 해답에는 일계표, 월계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일계표든 월계표든 어차피 동일하죠. 월별로 하는 거랑 일별로 하는 거니까. 일계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외상매출금의 붕괴 내역을 다 집계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 들어가 보니까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얼마가 줄었어요, 여러분. 6천만 원이 대변에 줄었잖아요. 그죠? 대변의 잔액을 조회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상매출금은 6천만 원이 회수가 된 거예요.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아까 봤던 계정별 원장의 그 내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6천만 원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면 됩니다. 답은 6천만 원이었죠? 자, 3번에 1월부터 6월 중에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지출이 가장 적은 월과 그 월에 복리후생비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총계정 원장이나 계정별 원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총계정 원장에서 보시는 게 더 보기가 편해요. 자, 두 가지를 조회해 보면 총계정 원장에 들어가서 자, 1월 1일부터 6월까지죠. 그죠? 6월 30일까지 복리후생비였나요? 네, 복리후생비를 조회해 보면 월별로 분계되어 있는 복리후생비를 집계해서 보여줍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장 뭘 찾으라고 했었냐면 가장 지출이 적은 가장 적은 월 그리고 그 월의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가장 적은 월은 여기 보니까 30만 원이 가장 적어요. 이게 5월이죠. 그죠? 그러니까 5월이고 금액은 30만 원이다라고 답을 기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계정별 원장에서도 이게 내역이 나오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자,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복리후생비를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월 달은 112만 1,240원, 2월 달은 187만 원.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했던 거 112만 1,240원, 187만 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3월 달은 87만 원. 여기 87만 원 나왔죠? 또 4월 달은 30만 8,840원, 30만 8,840원. 그리고 여러분 여기 5월 달은 30만 원이다 나왔죠? 네, 30만 원이다. 6월 말까지 조회했어야 되는데, 그죠? 지금 5월 달까지 제가 조회를 했네요. 6월 달까지 조회를 하게 되면 6월 달까지 조회하게 되면 여기 6월 달에 34만 4,600원 맞죠?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 34만 4,600원.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계정별 원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한눈에 볼 수가 없으니까 답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로 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총계정 원장에서 이렇게 월별 금액을 한눈에 보고 가장 작은 월은 5월이고 30만 원이다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주신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는 그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을 눌러서 여러분이 구한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거는 제가 기출문제 설치 방법에 거기 안내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이걸 답을 입력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출문제 114회 실기를 같이 입력해 봤고요. 또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